준비한 주신문 묻기 전에 피청구인 주신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이번에 계엄 이후에 2차 탄핵 소추안 발의 후에 사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직서는 국무위원 중에 증인만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도 일괄 제출한 겁니까? 그 계엄 선포 다음 날 총리님 주재로 저희 국무위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냐 마냐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네.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은 총리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자 이렇게 됐었고 개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주신문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개별적으로 있고 사직서를 네, 제출한 그렇습니다. 분은 증인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제가 뜻입니까?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문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전에도 국무회의에서 아까 뭐 모두 발언 말고 공개되지 않는 그 마치는 발언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니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으로 지금 대리인께서 물으실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관련 사건 특검법이라는 게 뭔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특검법안이 있었습니까?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 모르시면서 뭐 아니요. 그렇다고 맞다고 대답을 아니 하세요? 정확히 들어보십시오. 국무회의 후반 그다음에 다른 행사의 환담회 전후 그다음에 네. 오만찬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죠. 그게 지금 대리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기로는 그런 특검법안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증인 도착하셨을 때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 미리 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와 있었고요. 네. 한 7명 정도 모인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한 8시 40분? 아마 8시 40분 조금 지난 시간이실 겁니다. 이 7명이 증인도 마찬가지 증인 포함해서요. 이 7명이 이날 국무회의를 한다고 알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이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마저 도착할 때까지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 위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던 상황도 아니죠. 맨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나중에 국무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이거는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나머지 국무위원들 부르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 상황에서는 이거 국무회의 전제로 뭐 다른 국무위원들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제 기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를 해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누군가 네, 얘기를 네, 했고 그래서 우리가 총님한테 총님 들어가서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시죠.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증인 도착해서 보니까 그때 밤 10시에 22시에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계획이었다는 거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증인이 도착하신 게 8시 40분 좀 넘었고 네, 그 당시에는 7명 정도만 모였고 네, 나머지 국무위원들 부르기 시작한 거는 제가 기록상 보니까 9시 20분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최상목 부총리가 그 뒤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같은데 거기도 전화 받은 게 9시 35분이라 그래요. 뭐 그런 내용은 제가 잘 그러니까요. 모릅니다. 이 처음에 대국민 담화를 10시로 잡았을 때는 그 전에 국무회의를 거친다 이런 계획은 없었던 걸로 봐야 되겠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간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그때 이제 나머지 국무위원들 연락하기 시작해서 최초로 온 사람이 최상목 부총리였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국무위원들 도착 순서라든지 그런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네. 당시 뭐 그걸 일일이 확인하거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는 아까 상황이었습니다. 뭐 단전 단수 관련해서 뭐 쪽지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 쪽지 말고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뭐 검토한 문건이라든가 이런 문서는 혹시 그날 그 자리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검토한 문건이라기보다 제가 최초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 또 책상에 있는 걸 문건을 하나 봤는데 네. 그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계엄 선포문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비상계엄 이렇게 써여 있었고요. 그러면 그날 증인이 보신 문건이라는 게 이 계엄 선포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네. 아까 단전 단수 쓰여 있던 네, 그 네, 문건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있었어요. 네. 그 문건 자체는 여러 장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본 알겠습니다. 거는 그렇습니다. 그 국무위원들이 뭐 만류하는 국무위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증인도 그러셨다는 거고 네. 그렇게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피청구인이 그때 계획을 변경할 생각이 있어 보이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만류를 하면 네네 만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너무 정무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국무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알겠습니다. 만류하면은 뭐 만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대통령님이 다 고려를 하신 네, 사안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31방에서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증인이 도착한 8시 40분부터 선포하러 피청구인이 회의실 떠난 22시 22분경까지 마치 뭐 1시간 44분 동안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처럼 이렇게 물으셨는데 실제로 정족수 채워져서 대통령 내려갈 때까지 시간은 5분이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5분 동안에 그 5분 동안에도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다 전달을 받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에도 뭐 한번 대통령 제고해 주십시오 이런 어쨌든 정도 이걸 얘기가 뭐 있었던 것 국무회의라고 같고요.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5분이잖아요. 네. 그 5분 안에 대통령이 자기 생각 설명하고 국무위원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말해보라고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네. 그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김영현 하신 증인 여기 겁니다. 나와서 증언하신 내용 중에 증인 관련된 부분 증인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 들었습니다. 행안부 장관한테도 그 문건을 작성해서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줬다고 김영현 증인이 잠깐만요. 얘기한 이 아니, 문건이 잠깐만요.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요. 네. 저에게 줬다는 진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뭐 줬다는 걸 떠나서 네. 이 김영현 증인이 얘기한 문건이 아까 증인이 봤다는 단전 단수 기재되어 있는 그 문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용현 장관님이 어떤 문건을 작성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아까 국무회의가 무슨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증인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보신 적 없어요? 그 의결 보통 심의 의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의 의결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무회의 규정에 국회라든지 좀 과반수 말씀을 출석으로 끝까지 들어보시죠. 예. 여기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처럼 뭐 질문하고 말 끊고 시간이 이렇게 한정돼 하시면 있어서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저희 그럼 효율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죠. 네네. 네, 국무회의 규정이 있다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 대국민 담화 보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뭐 10시 40분, 50분 이 무렵에 자리를 떠서 자기 부처로 돌아갔는데 증인은 용산에서 출발한 시간을 23시 10분경이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분들보다 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분들보다 늦은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들 사실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3~3호 흩어져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저도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무실에 도착하신 게 11시 반경이죠. 네, 11시 반. 간부 회의는 12시에 시작됐고요. 예. 그 30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경찰청장, 소방청장과 네, 통화도 그때 통화도 하셨다는 했고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간부회에서 경찰국장이 보고했다 그랬나요? 지금 네, 국회의원들 뭐 출입 통제 안 하고 있다고 네, 출입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출입하고 있다고 네, 그랬죠. 네. 근데 나중에 실제 상황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보고가 맞던가요? 뭐 나중에 실제 다 출입이 됐으니까 경찰에서 190명이 출입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 전면 통제하다가 일시 출입 허용했던 시간이 23시 07분부터 23시 36분이고요. 네, 포고령 발령되고 나서는 23시 36분부터 다시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간부 회의 시작한 12시 이 무렵에는 다시 전면 통제하고 있던 시점이에요. 나중에 그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뭐 지금 근데 그 시점에서 경찰국장이 왜 그런 보고를 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경찰국장에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모인 네,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단전 단수 적혀 있던 쪽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입니까? 여기 집무실입니다. 접견실입니까? 집무실에 네. 집무실에 어디에? 어디 위에 놓여 집무실 있어요? 대통령 탁자에 이렇게 대통령 탁자인가요? 아니면 이 원탁 위인가요? 원탁 말한 원탁 위에. 네. 그 단전 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린 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머릿말이라는 게 그럼 제목같이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장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아까 저 표창구인 대리인 물으실 때는 이게 대통령이 이런 관련 지시를 했으면 2시간이나 있다가 이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겠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전화한 시간은 계엄 선포되고 1시간 정도 뒤죠. 예, 계엄 11시 37분 선포로부터는 예, 경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소방청장 통화하기 직전에 경찰청장하고도 통화하셨죠.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에 적혀 있던 장소 MBC 여론조사 꽃 기억나십니까? 네, 또 뭐 있었습니까? 한겨레, 뭐 한겨레도 경향신문, 있었던 것 JTBC 같고요. 맞습니까? 뭐 대충 그 정도였을 겁니다. 예, 이런 장소에 아까 출동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셨는데요. 네, 다른 데는 몰라도 MBC하고 여론조사 꽃에는 계엄군이 출동을 했죠. 그건 확인 못 하셨어요? 그건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예. 여론조사 꽃에는 거기 계엄군 출동해서 한동안 머물렀고 MBC 쪽으로도 출동을 가다가 계엄 해제되는 바람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은 확인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증인 그 다음 날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즉석 해제 해제건이 즉석에서 받아들인 거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즉석에서 받아들였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요청이 해제된 게 이루어진 1시 이후에 3분입니다. 예, 바로 그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10분 뒤에 1시 15분쯤 대통령이 그 합참 지휘통제실에 내려가서 한 30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건 알고 계세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 했는지는 혹시 나중에 들으신 얘기 없습니까? 모릅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준비한 반대십니다. 주신문. 네. 21항을 좀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을 대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보진 않고요. 제가 관계된 부분만 봤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증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증인에게 자정 무렵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저한테 뭘 보여주거나 이런 적은 없다니고 아까 아니, 이 말씀드렸는데. 공소장 내용을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증인이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조치 상황을 확인한 다음 잠시만 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소장 피청구인 공소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소장. 공소장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계셔서 읽고 계셔서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공소장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근데 하셨습니다. 지금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듯이 하고 계셔서 그걸 어디서 입수해서 어떤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공소장은 저희가 서정으로도 냈고요. 피청구인은 그 공소장 내용 모르세요, 대리인께서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몇 호증으로 내셨나요? 저희가 오늘 서정으로 냈습니다. 증거인부 안 했습니다.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공소장 언급은 좀 피하면서 하시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12월 3일 날 밤 11시 34분경에 경찰청장 조지호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포고령이 선포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계엄사령관에 그 의해서.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고령 이야기는 듣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3분 뒤에 밤 11시 37분경에 소방청장 허석곤에게도 전화했는데 네, 그런 사실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처음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그 문건에 단전 단수, 소방청장 이런 내용은 기억이 난다. 네, 네. 오늘 처음 말씀하신 거라서 그러면 그 소방청장이나 다른 뭐 경찰청장 이런 문건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제목으로 적혀 있는? 제가 본 거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네. 이미 검찰에서 상세하게 다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 말씀드린 내용은. 이천구인이 기소되기 직전에 증인 검찰에서 한 차례 더 조사 받으셨죠? 뭐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조사 12월 받은 적이 16일 있습니다. 날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네네. 조사받은 거 외에 네, 경찰에서 조사 받으셨고 그 이후에 기소된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월일 겁니다. 1월 중순쯤에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았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 다 말씀이신가요?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상세하게 진술을 다 했습니다. 12월 3일 날 자정무렵에 간부회의, 행안부 간부회의 했다고 했잖아요. 네, 경찰국장과 재난안전관리본부 간부들도 참석했습니까?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광화문 사무소로 모이고요. 세종에 있던 사람들은 세종에서 영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누가 참여했는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이 두 사람은 두 관계자는 참석했냐고 묻는 겁니다. 그 영상은 발언하는 사람만 비추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비추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경찰이나 소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간부회의도 참석했던 경찰국장이나 재난안전본부의 뭐 간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석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 자정무렵에 간부회의에 경찰국장 박현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실장 위주로 참석을 하라고 했고요. 이제 그 경찰국장이나 비상대비 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제 직속 국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석 대상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통보를 받고서 참석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 전화를 한 거는 그 회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 회의 전에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지 어떤 시위나 폭력 사태는 발생한 게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소방청장에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소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문건을 본 기억이 나서 광화문 청사로 돌아가는 길에 염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였죠. 신경은 쓰였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그걸 보고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맥락에서 작성된 건지도 모르고 대체 그게 뭘 하자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장과 통화할 때 그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걸 전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청장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소방청장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국회에서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소방청장과의 대화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이게 수사 중에 있고 이 소방청장과의 대화 내용 부분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사유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을 하게 되면 소방청장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다. 혹은 소방청장의 향후 진술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허석권 소방청장은 1월 13일에 국회 행안위에서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까지 한 바 있거든요. 그 내용 보도를 통해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부를 봤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뭐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소방청장과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1항부터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15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었죠. 그렇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규정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증인 아까 2024년 12월 7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행안부 장관직에서 사임했다고 하셨는데 정작 소추안은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네, 뭐 읽어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선거의 지원,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의 사무를 관장하지요. 네, 뭐 재난을 빼고 나머지 두 개는 굉장히 마이너한 업무고요. 주요한 업무는 정부 조직과 인원, 디지털 정부, 지방자치 업무, 지방자치 재정 그런 업무들이 주요한 업무고요. 그밖에 뭐 상훈이라든지 문서 관리 업무라든지 각종 의전이라든지 각종 국경일 행사라든지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죠. 네, 행안부 안에도 경찰국과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서무 업무 네, 또 행안부 업무인데 네. 행안부 의정관실의 의정 담당관이 국무회의 간사를 맡아서 사회를 보죠. 의사록 작성하고 하는 업무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도 당연히 장관인 증인의 책임이겠고요. 당연하죠. 행정안전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서는 장관이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집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그달의 첫째 주이기 때문에 아침에 청사 내에 귀빈 식당에서 국무위원 조찬 간담회가 있는 날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7시 반경에 열리나요? 예, 그때 증인 참석했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그날 같이 울산에 가신 분이죠. 네, 네. 증인과 국방부 장관 김영현을 조찬 간담회에서 보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참석한 거 맞습니까? 제가 그날 그 좌석의 정중앙에 기재부 장관 맞은편에 앉았었어요. 예. 그래서 국무회의가 끝난 10시 반 이후에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증인에게 보자고 해서 증인의 집무실로 가서 만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당시 김영현이 증인에게 대통령께서 오늘 밤 9시쯤 들어오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근데 정확한 워딩은 오늘 9시쯤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이런 정도의 워딩이었으니까 확정적인 건 아니었고요. 그것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그냥 참고하라는 취지로 툭 던지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를 애매하게 얘기했다 이런 취지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확정된 것처럼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찾으시는 하던데. 것 같던데 전화를 네, 해보라 뭐 그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감이었습니다. 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진 않았죠. 네, 그럼요. 네. 그날 증인의 일정을 보면 농축산 장관 송미령과 함께 울산에서 개최되는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울산시청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저녁 만찬까지 하기로 이미 예.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죠. 예, 맞습니다. 증인 그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부르는 이유를 한 번도 되묻지 않았고 부르면 가는 거지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바 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부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된다고 증인 생각하는 겁니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관계를 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 아주 젊고 아주 최하위 직급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제 부하라고 생각을 하거나 부하라고 지칭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항입니다. 사적인 약속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와 행사, 아까 김장 행사, 그다음에 울산시청에서 행사, 그리고 저녁 만찬까지도 다 공적인 행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설령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도 적어도 무슨 용무인지 확인하고 또 급한 일인지 아닌지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사적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업무로 부르시는 건데 그러면은 나를 왜 찾습니다라고 되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바로 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내일 찾아뵐 수 있겠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게 다른 장관들도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 네, 송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니요. 울산 말고요. 네. 대통령실에 그날 저녁에 네. 그날 대통령이 부른다고 하기에 식사를 하거나 술이나 하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한 복장으로 갔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뭐 저녁이나 먹자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묻는 아니 겁니다. 부르는 시간이 9시인데요. 저녁을 그 시간에 증인은 먹자고 그렇게 하실 수 생각하진 없죠. 않았다고요? 네네. 예, 5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울산 행사가 있었는데 증인을 찾는다는 대통령이 증인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점심 무렵에 이미 수행비서에게 미리 예매해뒀던 항공편 외에 더 빨리 서울로 올 수 있는 교통편을 예약해두라고 지시했었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말씀하신 9시까지 오려면 예정됐던 비행기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는 차편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울산시장이나 농축산 장관에게 오늘 저녁 만찬에 참석하기 어렵다. 서울로 이제 빨리 더 와야 되니까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증인 비행기 타고 울산에 가셨잖아요. 네, 비행기 안에서 송미령 장관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내하는 그 공항 직원이 송미령 장관도 같은 비행기편으로 가십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막상 비행기 안에서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들으셨으면 송미령 장관에게는 오늘 더더군다나 송미령 장관은 행안부 행사에 증인이 장관을 초청한 행사 아니었습니까? 김장 행사. 김장 행사는 같이 하는 것이었고요. 예. 네, 거기까지 오신 김에 부단체장들이 전국의 부단체장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오셔서 말씀도 좀 하고 그러시라고 제가 오시라고 한 거죠. 중앙지방청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그럼 비행기에서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네. 송미령 장관에게 오늘 내가 먼저 올라와야 되니까 나는 만찬에 참석하기 힘들다라고 알려줬음직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통령님을 뵙는 일정이 확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르실 가능성이 있다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오는 게 비행기로 예정대로 올지 좀 일찍 끊어놓은 기차로 올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님하고는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같이 있기는 했는데요. 움직이는 차량도 달랐고 둘이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증인 KTX 타고 올라오는 도중에 저녁 6시 11분경에 김영현 장관의 전화를 받았지요. 네네. 그 전에 그러면 오늘 9시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확정적인 연락을 받은 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9시는 그냥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리 앞당겨서 올라가는 것은 이미 확정됐잖아요. 증인 생각에. 아니 출발할 때까지 확정 안 했습니다. 갈지 말지를 정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어째- 최대한까지 기다리다가 대통령실에서 뭐 가부간에 연락이 오면 가장 좋고 5시가 되니까 제 수행비서가 올라가시려면은 이때 안 올라가면은 못 올라갑니다라고 계속 재촉을 해가지고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럼 일단 올라가서 기다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라간 겁니다. 울산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있게 되면 올라오라고 해도 올라가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개최되고 나서 증인 인사말 하시고 네 이제 그 무렵에 이석해서 올라오셨잖아요. 아닙니다. 회의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어쨌든 그 무렵에 이제 송미령 장관에게 증인에게 행안부 차관보가 알려줬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송미령 장관에게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는 그 시점은 맞지요? 그 우리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는데요.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유동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5시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얘기를 들었다면은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부르신다는 얘기를 해줬나요? 송미령 장관에게? 송미령 장관한테 아까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고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아니요, 장관에게 증인이 직접 얘기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제 먼저 떠나야 된다라고 일러줬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제가 부르니까 일러주지 않았다니까요.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송미령 장관. 차관보가 그러면 증인이 시키지 않은 걸 알려줬다는 겁니까? 저 시킨 적 없습니다. 그래요? 네. KTX 열차 타고 오는 중에 김영현 장관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아니 일반 전화로 받았지요. 네. 그래서 비화폰으로 전화를 다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네. 그 김용현 장관님이 혹시 비화폰, 그러니까 저는 보안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안폰 지금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안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제 수행비서에게 혹시 지금 보안폰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마침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안폰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보안폰으로 다시 자기에게 전화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그래서 겁니다. 다시 통화했을 때 김영현 장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행사가 있어서 울산 행사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KTX 안에서 아직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에 7시 40분경에 또다시 전화가 왔었다고도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까 그 6시 11분경에 전화해서 제가 다시 보안폰으로 전화했을 때 기차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언제쯤 도착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 기준으로 서울역에 한 8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는 기차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알겠다. 그러고 그냥 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역 도착하기 한 2, 30분 전 7시 아까 40몇 분인가요? 그때 다시 전화하셔서 도착했냐? 그래서 아직 도착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도착하는 대로 용산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촉하는 전화가 온 것은 왔을 때는 김영현 장관이 대통령이 재촉한다,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재촉하는 전화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뭘 재촉하죠? 다시 7시 40분에 또 전화가 와서 네. 어디쯤 왔냐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면서요. 빨리 들어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촉하는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오느냐라고 그냥 단순히 물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네. 도착하면 용산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질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파랑입니다. 그래서 등이 도착해서 8시 40분쯤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착했더니 피청구인과 함께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다. 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순서 아까 잘 기억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증인이 조사받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국무총리 한덕수와 통일부 장관 김영호가 접견실에 있다가 들어왔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과 국정원장 조태영이 뒤이어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진술하셨는데 기억하는 순서가 그대로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을 제외하고는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증인 7명 정도였겠네요. 네, 그리고 부속실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긴 한데요. 그 7명은 모두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각각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사람들로 밝혀졌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증인 그때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피청구인이나 아니면 김영현 장관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오라고 했다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언급 전혀 그런 없었습니다.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다 9시 이전에 도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증인도 8시 40분쯤에 도착했고요. 네, 그리고 피청구인이 직접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7명인데 그중에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죠. 네, 그렇다면 6명 6명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그럼 피청구인 아예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뒤에 국무총리인지 누군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을 해서 네, 그때부터 아마 부속실이나 이런 데서 연락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자세한 경위는 누가 연락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대통령께서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는 더더욱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집무실에서 피청구인이 했던 말 뭐 다 기억은 못 하시고 주신문상에서 몇 가지 나왔는데 혹시 이런 말도 들었나요? 이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비서실장도 수석들도 모른다. 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까? 네,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시팡을 묻겠습니다. 당시 집무실이나 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을 한 거잖아요. 그 중에 부정선거, 뭐 선관위 이런 언급은 그때는 없었죠.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데 그 부정선거, 아니, 공정선거의 중요성은 늘 항상 많이 수시로 강조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들은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밤 10시에 KBS에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 담화를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말도 분명히 들었습니까? 들은 것 같습니다. KBS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송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11항은 생략하고 12항 묻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원탁이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접견실 거기는 원탁은 아니죠. 그 장소는 사각형 길쭉한 사각형입니다. 대통령 테이블입니다. 집무실에서 원탁에 그 국무위원 11명이 다 모인 적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접견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는 중기부 장관 오연지가 아마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 같은데 그때서야 11명이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네. 근데 그때 그 증인은 그때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과반수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증인은 인지했나요?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무회의가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을 보면 당연히 11명은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인원을 세어보고 11명이 됐으니까 과반수가 찼다 이렇게 보고하거나 한 적은 없죠?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증인이 알려준 적은 없고요. 과반수가 찼다. 네,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청구인이 다시 이제 11명이 찼을 때 그 접견실로 와서 네, 중앙에 앉으셨습니다. 중앙에 앉아서 얘기했나요? 네, 그게 한 5분, 불과 5분을 넘지는 그렇다고 않지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나갔잖아요. 네, 바로 나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간 것은 아니죠. 뭐 근데 그때 곧 비상계엄 국무회의 마치자마자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가시는 게 당연히 이제 선포하러 가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은 그 전에 오늘 밤 10시에 KBS에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네. 증인은 알았겠네요. 저는 알고 있었죠. 나가실 때. 그렇다면 증인은 국무위원으로서 온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위헌 위법한 것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은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고요. 이번 비상계엄이 그 당시에 뭐 위헌 위법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행사하신다고 하시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더 깊이 고민하신 끝에 심사숙고한 끝에 내리신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온몸을 막는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다시 접견실로 피청군이 올라와서 각 부처별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개별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고 증인한테도 하지 않았나요? 저에게는 따로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다른 장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는 대통령께서 다시 방송 마치고 올라오셔서 다시 또 중앙에 앉으셨습니다. 중앙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다 선포하고 왔다. 이제 장관들은 각자 자리에 돌아가서 맡은 임무들 다들 평소대로 열심히 하라. 너무 걱정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누구한테 가서 무슨 말씀하시고 그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거든요. 총리에게는 내가 가야 할 일정을 대신 가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경제부총리에게는 경제를 잘 챙겨라고 얘기하고 외교부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관계를 잘 챙겨달라고 얘기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에 대해서 얘기했고 중기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 대책을 잘 챙겨라. 그리고 농축산 장관인 본인에게는 농산물 물가가 뛰지 않게 잘 관리해라 이렇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그런 내용을 들은 적 없어요? 뭐 송 장관님이 그 경황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 제 기억과는 좀 다르고요. 대통령께서 그 당시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일처 없으셨습니다.
14항을 생략하겠습니다. 1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6항입니다. 증인은 11시 10분경에 대통령실을 나와서 11시 반경에 광화문 정사 증인의 장관 집무실로 갔고 12시 자정 무렵에 행안부 간부회의를 했고요. 1시 15분경에 집에 도착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접견실에서 나간 것 같아요. 증인은 계엄 선포 후에도 한 3, 40분 정도 더 그 자리에 있었네요. 네, 그런데 아까 다른 대리인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계엄 선포 이후에 다시 담화 발표하고 올라왔을 때 다시 증인이 비청구인을 집무실로 들어가서 단독으로는 혹은 접견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기는 했습니까? 그런 적은 전혀 없고요. 당시 저는 유일하게 대통령을 따로 뵌 게 그 다른 국무위원들이 좀 들어가서 말씀 좀 해봐라 했을 때 잠깐 한 1, 2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따로 뵌 거 말고는 그거는 전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따로 뵐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12월 4일 날 오전 9시 41분경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증인이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그날 국무회의에 증인의 앞자리에 앉는데 지각을 네네,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서 전화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예, 예. 맞습니까? 예, 예. 근데 그날은 12월 4일은 11시에 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회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담회였습니다. 네. 국무회의 그렇다면 간담회. 9시 41분에 박성재 장관에게 전화했다면 지각을 해서 전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각을 해서 전화한 건 11시 좀 넘어서 전화한 게 그거였고요. 그 9시 방금 말씀하신 시간에 전화한 거는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도 잘 기억이 없고요. 12월 3일 야간부터 법제처장 이완규로부터 전화가 여러 번 와 있었다. 그래서 네, 내가 맞습니다. 전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장과 통화하다가 그날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법제처장과 통화하면서 법무부 장관도 그러면 같이 보자라고 해서 증인이 전화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본김에 민정수석 김주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예, 예. 증인이 전화했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누가 정했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일일이 증인이 받아가지고 삼청동 안가에서 보자고 증인이 박성재 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전달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속실을 통해서 했다고 했죠. 그 전달은 저는 이제 김지원 민정수석한테 연락만 받은 거고요. 나머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법대처장한테 연락한 것은 김지원 민정수석이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 두 분에게도 자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